자, 우선 지난 2월 12일에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 2명의 인질을 구해냈는데 이 작전명이 대담한 야간 작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2명의 인질들을 구출했는지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 주 월요일이었던 12일 새벽 1시 49분에 있었던 작전입니다.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중심부의 한 건물에서 있었던 작전인데요. 이번 작전에는 이스라엘 국내정보기관인 신베트, 그리고 경찰의 야만 부대, 남부사령부 제98사단, 제13함대, 제7기갑여단 이렇게 다양한 군인대가 함께한 합동작전이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이 정말 오랫동안 기획이 됐었고 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행된 소중한 작전이라고 합니다. 이날 합동특수부대는 인질 2명이 억류되어 있는 아파트 2층에 잠입해서 문을 폭파시키고 들어가서 인질 2명을 몸으로 둘러싸아서 보호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때 인질을 이제 지키고 있던 테러범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테러범들 3명과의 총격전 끝에 이들을 순식간에 사살하고 군인들이 인질 2명을 몸으로 이렇게 둘러싼 채로 나와서 장갑차로 구출을 했습니다. 이때 해당 지역 건물 밖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구출을 위해서 이스라엘 공군이 이제 위에서 엄호를 하고 밖에서는 장갑차로 기갑군단이 엄호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테러범들이 인근 건물에서 이 건물로 총격을 가해서 이스라엘 공군이 공중에서 공습을 가하고 동시에 기갑군단도 탈출을 돕기 위해서 엄호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인질과 또 군대가 철수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인질 구조에는 단 1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건물에서 빠져나온 인질들은 장갑차에 실려서 가자지구 내부에 있는 임시 헬기장으로 재빨리 이송이 됐고 거기서 군용 헬리콥터를 타고 텔아비브 인근에 있는 셰바 의료센터로 이송이 됐습니다. 인질들의 상태가 매우 양호했고요. 또 구출 작전 중에 사망한 인원도 없이 성공적으로 작전이 수행됐다고 합니다. 이날 구출된 2명의 인질은 지난 10월 7일 키부츠 니르 이츠하크에서 납치됐던 70세의 루이스 하르 그리고 61세의 페르난도 마르만인데요. 인질 구출 작전 당시의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הכוח התחיל תנועה על הציר, הכוח מתפנה החוצה. מי אנחנו עולים עכשיו על מסוק? סוגיות המעילים. עולים על מסוק ובית קוראים השומר. שאלה. בוא רגע, שנייה אחת. מה רצית? בקבוק מים. נראה לכם? סליחה? שם בלב. איזה כיף, איזה כיף. איך שם זה כיף שאתם איתנו, מרגש מאוד. איזה כיף. אנחנו ככה, סדר כמו על המסוק. אני מוביל. אבל שנייה מוביל. קצת מהיר, בסדר? לא בלחץ, הכל בסדר, אבל קצת מהיר. כי המסוק צריך לנתק מהר. בסדר? עכשיו הוא כן, מתקנו אותנו שעוד איזה 3 דקות בערך נגיע לשורה. אוהבים אתכם. אתה צריך מעליי? אתה פרננדו? ואתה? לואיס, הלכנו נלך ביחד. אם אתה צריך עזרה לאורך כל הדרך, תגיד לי. בנחת. אמרתי לך איתון, אני איתך. לאט. זהות, יש פה מדרגה קטנה? אני איתך, לואיס. חצי דקה לנחיתה. 아주 모처럼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렸어요. 네. 이번에 구출된 이 인질들 루이스 하르 씨 그리고 또 페르난도 마르만 이 2분이 사실은 지난해인가요? 우리 브레드 TV에서 드려지는 금요 샤반 예배 때 메샤닉주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친구들하고 가족들도 인질로 끌려갔다 그러면서 울면서 우리한테 이제 기도 요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와서 얘기했던 메시아닉주 자매 이름이 미아인데 그 미아의 외삼촌하고 이모부가 요번에 이렇게 두 명이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와. 그때 당시 우리 브레드 TV 그 금요 샤반 예배 드리던 분들이 함께 같이 진짜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요번에 응답된 게 아닌가 이런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마치 우리 가족 얘기처럼 너무나도 반가운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직도 풀려나오고 있지 못한 그 다른 인질들의 가족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찾아갔다고 해요. 가서 이제 그 하마스를 전쟁 범죄 혐의로 제소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어제였던 14일 인질 가족 대표 100여 명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무장대원 3천여 명을 이스라엘 남부에 침투시켜서 1,200명을 학살하고 250여 명을 인질로 잡아간 하마스를 전쟁 범죄 혐의로 제소하기 위해서 헤이그로 찾아갔는데요. 이들은 이날 집단 학살과 인질 납치, 고문, 성폭력을 포함한 이러한 범죄는 처벌을 면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10월 7일 하마스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목격자 증언과 증거물 1,000페이지가 담긴 법적 제출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이집트 카이로에서는 이번에 그 인질 협상과 관련해서 그 뭔가 협상이 열렸는가 본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대표단이 더 이상 이런 협상엔 의미가 없다 이러면서 이스라엘로 그 회의하다가 중간에 그냥 귀국을 해버렸다고 그래요. 하루라도 더 빨리 인질들을 구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대표단이 이렇게 협상을 거부하고 철수한 이유는 뭡니까? 네. 해당 인질 협상은 지난달 1월 말부터 계속됐던 그 인질 협상인데요. 어제였던 14일 인질 협상을 위해서 이집트 카이로로 파견되어 있던 이스라엘 협상단이 인질 협상을 종료하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터무니없는 하마스의 요구사항 때문이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내고 하마스가 망상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망상적인 요구 철회할 때까지 인질 협상의 진전은 있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다시피 하마스가 제시한 135일간의 이 3단계에 걸친 휴전 및 종전 협상에서 조건이 많이 붙었었는데 그게 이스라엘 쪽에 정말 불리한 요구 조건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번 협상이 결렬되게 한 정말 큰 조건이 바로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하마스는 1,500명의 수감자 석방을 요구했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500명은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에 하마스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풀어달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측은 그런 요구로는 협상을 시작조차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인질 2명을 구출 작전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마스 쪽에 우리는 협상 외에도 인질을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하마스는 이제껏 협상이 아니면 너희가 인질을 볼 방법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번 작전 성공하면서 강력한 군사적 압박이 인질을 구출할 확실한 방법이다. 또 하마스 터무니없는 요구 우린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스라엘 측이 확실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자지구에 그 인질로 잡혀있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136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 이제 2명이 구출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군 쪽에서 그중에 한 31명 정도는 사망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34명에서 31명 빼면은 103명. 네. 거기서 또 20명 정도가 또 사망했을 거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 8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80여 명하고 지금 1,500명하고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뭐 저래도 이건 말도 안 되는 협상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하마스의 특성이기도 하겠지만.